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는데 수학이 문제다. 고등학교 수학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모르겠다. 수학이 바뀐다는데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 이런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 김무섭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 고1 학생들 겨울방학 학습법, 국어학습법에 대해서 제가 영상을 하나 올렸는데요. 참 많이들 안 보셨더라고요. 학생들이 안 보시고 다 부모님들만 보셨나봐요. 부모님들 보시고 우리 학생들한테 이렇게 해야 된다 꼭 알려주시고요. 뭐 혹시라도 학생이 뭐 궁금한 점이 있거나 아니면 부모님께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은 그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또 친절하게 이렇게 답변을 남겨드릴 테니까요. 많이 봐주시고 좋아요와 구독도 눌러주시고. 그래서 오늘은 수학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지난 2020년 작년이죠.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가 있어요. 2019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요. 초중고 학생의 일반 교과 과목별 사교육비는 영어, 수학, 국어, 사회과학 순으로 많이 지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초등학교 때까지는 영어에 이제 딱 힘을 주고 있었다면 중고등학교 가면서부터 이제 수학의 비중이 꽤 커지게 되죠. 그래도 중학교 때까지는 뭐 문제집도 많이 풀고 학원 가고 뭐 인강 듣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성적이 곧잘 나왔어요. 근데 고등학교 가서 수학 성적이 떨어졌다 이런 친구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일단 첫 번째로 시험 범위가 달라요. 중학교 때까지는 1학기 때 내용을 잘 몰라도 2학기 때 시험은 되게 잘 볼 수가 있었어요. 또 반대로 2학기는 잘 몰라도 1학기 시험은 잘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런 이제 현상이 발생하게 되면 우리 학생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내가 수학을 겁나 잘하나 보다. 왜냐면은 자기가 못 봤던 학기의 시험은 기억이 없어요. 이게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닌데 기억이 나지 않아. 그리고 고등학교 때 뭐 내신 시험,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는 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시험 범위가 있어요. 우리가 배운 그 학기 내에서 시험 범위 내에서 시험이 출제가 되기는 하지만 이제 학년이 올라가도 1학년 때 배웠던 내용, 2학년 때 배웠던 내용이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들이 이제 입학하시고 나면 3월부터 치르게 될 3, 6, 9, 11월 이렇게 4번 치르게 되는 모의고사 시험에서는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 전 범위가 시험 범위에 들어가요. 그런데 중학교 때처럼 뭐 한 며칠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하루 전날 막 밤새서 벼락치기 이렇게 해서 시험 본다 그러면 당연히 시험 성적이 중학교 때하고 다르게 잘 나오지 않겠죠. 다음으로 두 번째는 시험의 난이도가 달라요. 중학교 때 수학 시험이 TOPI라면 고등학교 시험은 TOP? 고등학교 문제는요.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의 중요한 개념들을 한꺼번에 몰빵해요. 한 문제에. 그러고서 그 몰빵한 개념을 응용 혹은 활용한 문제를 출제하게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볼게요. 이게 오답률이 65.4%. 이게 객관식 시험 문제 중에서 제일 어려웠던 시험이에요. 이게 수능 20번 문제거든요. 이 문제를 풀려면은 개념도 개념이지만 공식을 잘 활용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숙달해야 풀 수 있는 문제다. 고등학교 가면 이런 문제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여튼 이렇게 이제 고등학교에서 나오는 시험 문제는 시험 범위도 넓고 난이도도 꽤 높다. 따라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해오셨던 중학교 때 했던 공부 방식을 이제 버리시고 고등학교에서 통하는 학습 방법을 익히셔야 한다는 거죠. 첫 번째, 제가 제일 강조드리고 싶은 건 진짜 암산을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들을 푸실 때 연습장을 이용하셔가지고 풀이 과정을 꼼꼼하게 좀 적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필요한 개념이 뭔지 분석하시고 그 개념하고 더불어서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들을 어떻게 엮어서 문제를 풀지 이런 것들을 잘 고민하시고 푸는 연습을 해야 된다. 풀이 과정을 쓰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이렇게 한번 풀어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두 번째는 선행보다는 이제 복습을 중심으로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선행을 하면 물론 좋죠. 익숙해지고 알기 때문에 학교 수업을 들으면서 또 반복 학습을 하니까 숙달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데 제가 대표적인 그 안 좋은 사례, 학원에서 배웠다고 생각하고서 수업 시간에 자요. 근데 아는 것 같은데 잘 몰라. 실제적으로 문제 풀면 다 틀려. 선행보다는 복습을 중심으로 공부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문제집 한 권을 다 풀었어요. 여러분들이 다 풀었으면은 다른 문제집을 새로 사서 푸시기보다는 그 문제집에서 틀린 문제들을 다시 한번 풀어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한 권을 두 번, 세 번, 여러 번 풀었는데도 계속 모르는 문제, 틀리는 문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문제들을 중심으로 오답 노트를 만드시면 분량도 줄어들고 훨씬 수월해진다. 마지막 세 번째는 진로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뭐 수학 학습법 얘기하다가 갑자기 뭔 진로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제가 지난 국어 학습에서도 말씀드렸지만 2022학년도 수능부터 이게 수능 체계가 바뀌어요. 어쨌든 문이과를 좀 통합하고 학생들의 선택권을 좀 넓히기 위해서 이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적용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대학에서 선발하는 학과, 이 학과에 따라서 지정 과목을 선정을 하고 있어요. 보여드리는 표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라는 데서 발표한 대학별 수능 과목 지정 현황이에요. 자연계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미적과 기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고 있는 거고, 인문계열 학생들은요, 미적, 기하, 확통 이렇게 3개 중에 한 개를 선택하라는 거죠. 고민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택을 하게 되면 나중에 3학년 때 갑자기 선생님 저 갑자기 AI 학과를 가고 싶어서 이과 쪽 기하를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선생님이 그래 그렇게 해주시지 않아요. 그리고 본인도 정말 듣기가 힘들고 학교에서도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미리 생각해 놓으신다면 선택하실 때 우왕좌왕하지 않겠죠. 여기까지 우리 고1 학생들을 위한 겨울방학 수학학습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문의사항 같은 것들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뭐 수학학습에 대한 것도 좋고요, 뭐 변하는 입시에 대해서도 좋고요. 근데 본인 뭐 내신 뭐 몇 등급인데 뭐 어느 대학 갈 수 있어요, 이런 거는 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거 빼고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